으스스한 분위기의 출입구. 안에는 다 찢어진 벽지. 방 한쪽엔 오픈된 화장실.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지난주에 이은 공부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오늘도 꿈방 2탄 원주에 위치한 민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민토 지역아동센터는 21명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의 센터는 비좁고 오래돼 새로운 공간이 간절하셨다고 해요. 일단은 공간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학습도 하고 놀이를 하고 한 공간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무려 14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민토 지역 아동센터는 오래된 만큼 필요한 것도 바꿔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최근 센터 바로 옆에 비어있던 자그마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오늘의 집과 CJ 도너스 캠프가 함께하는 오늘도 꿈방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21명의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이번에 새롭게 바꾸게 된 공간은 건물 사이에 좁은 출입구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삐그덕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살짝 당혹스러운 직사각형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폐자재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어 아이들에게도 위험하고 입구부터 삭막한 느낌이라 무언가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입구를 지나면 샌드위치 판넬로 둘러싸인 공간도 나오는데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 구조에 지나치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기름 탱크와 보일러까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음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암담하더라고요. 실내 공간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 벗겨진 페인트 칠과 곳곳에 누수가 생긴 천장, 그리고 다 일어난 누런 장판까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걸 바꾸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작은 방도 딸려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엔 좋았는데 예전에 화장실이 함께 있던 방이라 타일을 걷어내는 작업도 필요했어요. 벽에는 심지어 타일 모양 시트지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을 뜯어 고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볼까요? 오늘의 집.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공간은 마당입니다. 입구가 공간의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래된 철문을 따뜻한 느낌의 원목 나무문으로 교체하고 문 앞에는 커다란 화분을 놓아 센터 주변의 자연을 그대로 이어지게 해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었어요. 공작 단풍은 지금은 약간 말라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훨씬 풍성해진다고 해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픈된 마당이자 원예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바닥에는 나무 데크가 쭉 이어져 있고 양옆으로는 자갈을 깔아 정원 같은 느낌을 연출했어요. 아이들이 원예 프로그램에서 직접 가꾼 화분들은 원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으로 가져가곤 했는데 벽 패널에 후크를 달아 하나하나 벽에 걸어 센터 공간에 더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벽 패널 아래 나무 텃밭 상자에는 따뜻한 봄에 아이들이 꽃과 채소를 심어서 이 공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쪽에는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율마 화분을 놓았는데 푸르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건 물론이고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후 마당문을 잠글 안정장치도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마당 끝에 위치한 온실입니다. 우선 샌드위치 판넬과 플라스틱 지붕을 모두 빠짐없이 제거하고 나니 꽤 널찍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튼튼하고 밝은 색의 나무 구조를 세워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온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벽과 지붕은 햇빛을 받기 위해 투명한 패널로 마감했는데 열을 가해 만든 소재라 내구성도 좋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온실 구조가 우풍과 냉기를 막아줘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온실 내부에는 원예 도구를 담아 마당을 오갈 수 있는 트롤리와
원예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선반도 추가해드렸어요. 시선을 강탈하며 골칫거리던 기름 탱크는 온실 벽 뒤로 옮겨 입구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고, 이동이 불가능한 보일러는 파티션으로 가린 후 연통도 안전하게 바깥으로 처리했습니다. 삭막하게만 보이던 바깥 공간이 얼마나 밝고 화사하게 바뀌었는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은 메인 생활 공간인 실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초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작은 방 확장 공사와 동선 확보를 위한 벽 철거, 멀티 공간 활용을 위한 조립식 가구 제작을 중심으로 스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 튼튼한 이중 창호를 설치하고 벽걸이형 냉난방기와 이동식 난방기를 추가해드렸어요. 바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두껍고 푹신한 장판을 깔고 천장 높이를 20cm 올리는 시공을 통해 같은 공간도 훨씬 넓어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넓어진 벽면을 제대로 쓰려면 빔 프로젝터가 필수겠죠? 초대형 스크린 부럽지 않은 영화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작은 방은 화장실 부분의 벽을 철거해 넓은 공간으로 만들고, 원래 센터 공간과 맞닿아 있는 벽을 허물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는데요. 이젠 바깥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간과 새 공간을 넘나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가구를 조립식으로 제작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책상과 의자 모두 겹쳐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프로그램과 아이들 체형에 따라 언제든 손쉽게 들고 옮겨서 구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의자는 자석으로 고정되어 여러 개를 쌓아도 안정적이라 개인 사물함처럼 하나씩 맡아 가방을 놓기에도 딱! 거기다가 책상은 다리만 교체가 가능해서 아이들 구성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벽 공간에는 자작나무 합판으로 월 시스템을 만들어 위쪽에는 수업 도구나 놀이물품 수납 박스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행거를 달아 아이들이 심은 식물로 꾸미거나 두꺼운 외투를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방과 작은 방을 나누는 가운데 벽에는 코르크 냄비 받침을 붙여서 게시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오늘의 집. 시공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원주를 다시 찾았을 땐 과일 꽃다발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새로운 공간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뭔가 뭉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 모습처럼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